민주당도 뭐 국민의힘 못지않게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네. 하나는 그 권리당원 게시판을 폐쇄했어요. 12월 1일부터 폐쇄한다.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다양한 의견들을 쓰는 장인데 이재명 비판하는 소리 많다고 폐쇄 부른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두 번째예요. 이재명 독재당도 아니고 경선 때도 한번 그랬습니다. 경선 때도 예. 서로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안에 이재명, 이낙연 두 쪽 지지자들이 충돌을 해갖고 24시간제 뭐 해서 한번 글을 올리면은 24시간 지난 다음에야 또 다시 글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페널티 제도도 하고 그랬던 게 있지만 지금 또 다시 그게 부활을 했습니다. 이유가 바로 이상희 교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상희 교수가 이낙연 캠프에서 위원장을 하나 맡았었죠. 복지국가비전위원장. 예, 복지국가 비전위원장을 맡았고 그 당시부터 어쨌든 끊임없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기본소득은 좌파 진보 진영에 반하는 그런 정책이다 하고 그 정책과 관련해서 토론을 벌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8개월 당원 자격 정지를 내렸고 윤리심판원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독재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나치당이냐 독재냐 비판의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목소리가 하도 또 들어오니까 이번에 게시판까지 닫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공산당이냐 더불어 독재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황운하 의원이라고 네네 있지 경찰 않습니까? 출신 예, 경찰 출신으로 하명 수사 네,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죠. 저 울산에. 예, 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하명 수사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보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천을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울산 사건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황운하 의원이 또 윤석열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글을 올렸고 또 하나는 최백은 교수. 그 건국대 교수 이분은 과거에 더불어 시민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이죠. 민주당의 위성정당 짝퉁정당의 대표를 했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또 SNS다가 뭐 또 이번에 새로 영입한 두 분의 그런 양당의 영입 양당 영입 인사의 사진을 올리면서 차이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논란을 빚었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계층 갈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 갈등을 부추긴 셈이 돼버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감지한 건 뭐냐면 아주 민주당에서 치명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수위로 위기 발언이다. 망언 중에 망언인데 가장 위기스럽다.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지금 가져가야 될 지향점, 그러니까 왜 지지층의 지향점이 여기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중산층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층들을 아우르면서 중산층으로 확장하면 이긴다. 이게 민주당의 공식인데 그걸 폄하해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폄하하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후보를 윤석열을 지지하는 층은 빈곤층, 저학력, 고령층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갈등과 이 계층 갈등은 동시에 지금 완전히 갈라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당황한 게 뭐냐면 빈곤층이라는 어떤 층이라는 표현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아우르고 해서 뭐 98대 2라면서요. 98이 정말 뭐 이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면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표현이고 정말 이 계층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에다가 고령층은 또 다시 이제 노인 비하 발언이 돼버린 셈이 됐죠. 최백운 교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최백운 교수는 제가 진짜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건 성 갈등, 그러니까 젠더 이슈를 지금 건드린 겁니다. 여성 둘을 해서 조동연 39살에 이번에 영입 1호죠. 민주당에. 그 사람의 아주 정돈된 사진이에요. 정돈된. 이렇게 딱 웃으면서 프로필 사진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 이렇게 나왔고요. 표정도 제대로 나왔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영입 1호 인사라고 하는 경기대 교수 이수정 교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는 아마도 무슨 출연한 거나 인터뷰 했을 때 그 스틸컷이에요. 얼굴 크게 크로스업을 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머리가 정돈되지 아니한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데 거기에 차이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동현 교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니까? 모르죠. 얼굴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얼굴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기타 정보가 없는데 이수정 교수는 정보는 압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요. 그런데 정보의 등가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텍스트 정보였거든요. 텍스트 정보가 안 떠오르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사진으로만 비교하면 이쪽, 그러니까 이 연배에 대한 문제. 한쪽은 나이가 많고 한쪽은 나이가 어리고 젊은 여성이 젊고 여성의 어떤 뭐 한쪽은 정돈돼 있고 정돈되지 못한 어떤 사진에 의하면 이런 표현. 그래서 그 밑에 인물로 비교하는 거냐 이렇게 댓글이 나오니까 최범근 교수가 너네들이 잘못 보는 거지. 내가 인물 비교하래 누가? 가치를 비교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정보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텍스트로 비교를 해주지도 않고 사진 좀 예쁘게 나온 사진 안 나온 사진 2개 비교해 놓고 이거 비교하라 했는데 너희들이 잘못 판단한 거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수습에 나선 것 아닙니까? 뒤늦게 나섰죠.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한다.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이렇게 뒤늦게 나섰습니다만은 어쨌든 황운하 최백은이죠. 네. 두 사람의 행위는 적절치 못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입만 열면 반성하고 성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완전 이중 플레이 아니냐.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언행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요. 툭 하면 정책 막 얘기했다가 또 얼른 바꿔버리고 그렇죠. 발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 특히나 이제 선거에 나온 대통령 후보는 이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말을 해야 되고 했던 말을 꼭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신뢰도거든요. 정치인의 신뢰도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딱 한 가지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인지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신뢰도는 쉽게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행동과 말이 일치되는 걸 차곡차곡 쌓여 나가야 신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죠. 근데 요즘의 행태를 보면 말하고 실천하고가 달라요. 실천하려고 하면 도리어 말을 다시 바꾸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지지율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쫓기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사람 도대체 철학이 뭐야? 그러니까요. 아니 정치인의 철학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지지율 떨어져도 나는 이건 고집할 거야. 왜? 이게 내 비전이니까. 특히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든가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요. 재난지원금 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제대로 산정을 못 해갖고 철회해버렸죠. 무슨 홍남기 국토보유세. 이건 정말 국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또 국민들이 뭐 반대하면 안 하면 더 그만이죠. 이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그렇죠. 또 차별금지 입법 이것도 뭐 광주 가서는 뭐 맞는다고 하더니 또 종교인들 앞에 가서는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장동 특검 아닙니까? 이거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법사에서 민주당에서 상정도 안 하고 아예 그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이 뭐야? 이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 이 사람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 좀 뭔가 구린 데도 있고 좀 인성도 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말하는 건 실천하는 것 같아. 이게 사실 이 사람의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나는 유연해요. 나는 합리적이에요. 실용적이에요. 이렇게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즉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을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려고 나온 사람이야? 그러면요. 이렇게 그걸 대묻지 않을 수가 반대를 없는 하더라도 우리도 다 반대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적 아젠다로 주장하다가 이게 별로 국민들 반응도 신통치 않고 기본소득 아니 그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좋아할 줄 알았더니 65%가 반대하니까 썩 철회해버리고 무슨 예산 부족하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이거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은 안 아닙니까? 네.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내년에 집권하면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불가능하죠. 예산이 다 짜여져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심의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반영하자 하니까 거기에 있는 정책의 의장까지도 불가능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책의 의장이. 당선인도 그렇게 안 되는데 당선도 아니고 일개 후보가 자기 생각을 예산에 반영하라고 국회의원들한테 독촉을 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너 상임위원장이 후보가 상임위원장 불러다 놓고 너네 왜 입법 안 해라고 야단을 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맨날 국민투표할 것 같아요. 네. 국민투표로 모든 걸 다 정하는 거야. 왜? 지금 하는 행태가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만 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 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매번 국민투표로 이 편가르기 하고 서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킬과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표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좋든 싫든 거기에 영합하고 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졌던 철학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최고의 그 킬러 콘텐츠까지도 다 버려버리는 과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